우리가 예민함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예민하다라는 말이 나온 것에는 전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민하지 않은 정상적인 범주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난 건 그건 좀 까탈스러운 거야, 지나친 거야,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민하다는 말은 그냥 없어야 되는 말인 것 같아. 사람마다 다 결이 다르고 모든 인간이 얼굴이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 진짜 쌍둥이라도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른데 물리적인 것만 그렇지 않고 진짜 사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저 사람 좀 저런 스타일이구나, 저런 문제구나, 저런 환경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연상이 된 어떤 방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MBTI 무슨 형이다? 그러면 뭐 추측이 되는. 근데 가다 보면 필라멘트 갈라지듯이 다 결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인간이 개별적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지금 나는 그냥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어서, 예민하다 이런 것은 나는 되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한 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규정한 것은 뭐냐면 남들은 예민하게 잘 챙기는데 저는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타이틀로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생각하는 예민함에 끝까지 한번 같이 따라가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고정관념 이런 거 다 제치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주목해서 따라가 보자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게 약간 이게 반전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은 이 사연 끝에 나는 어떤 반전으로 한번 본다고 얘기를 해야지 한번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쭉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보다 같이 패를 닦아 볼까요? 서로? 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찬찬히 이분 사연에 집중해 주세요. 저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법은 귀신같이 아는데 제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는 박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외국에서 다녔고 직장도 외국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오랜 타지 생활로 얻은 것은 눈치와 강박 뿐인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원했지만 헤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남자친구가 결혼을 원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 제가 결혼했을 때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을 때 모두 잘 해낼 자신이 없었고, 그 오빠의 엄마가 저에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던 것을 제가 가슴에 담아두고 매 순간 그걸 의식하며 저를 좀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제가 더 그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느라 스스로를 달달 볶습니다. 모든 말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둡니다. 챙기고 듣고 서운한 말이나 말대답하고 싶은 게 있어도 결국은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가슴에 쌓아만 두다가 그게 짜증이 되고 화가 되고 결국 한 달 전에 당뇨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당뇨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항상 완벽을 추구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저를 채찍질하기만 해왔는데, 치료를 위해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싶어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오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과 풀지 못한 갈등이 꽤 깊습니다. 특히 아빠에 대한 마음, 원망, 억울함, 분노. 아빠와 함께 처음에는 지내는 것이 이 예민한 감정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저는 당뇨까지 얻어서 식후마다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운동을 하면서 어쩌면 전보다 더 아둥바둥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빠는 여전히 마음이 여유롭고 행복해 보일 때 저는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아빠는 여지껏 경제적으로 무책임했습니다. 가족의 일에 눈과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처럼 되지 않기 위해 더 저 자신을 채찍질하고 초중학교 저학년 때부터 엄마 고민을 제가 다 들어드리고 아빠 대신 심리적 가장 역할을 하며 아둥바둥 살았는데, 아빠는 그런 제 노력을 공감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도했을 때마다 제 마음을 들어주지 않고 화내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점점 부정적인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가슴에 쌓고만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만일의 상황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부모님께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한국에 돌아오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 없게 한 아빠가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지금 저는 아빠가 일을 쉬는 날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시간 함께 있다 보면 아빠가 한 사소한 말이나 행동을 계속 곱씹으며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걸 저렇게 얘기할 걸 속으로 계속 혼자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아빠가 하는 말이 꼬여 들리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당뇨 판정을 받은 이후 아빠가 경제활동을 그래도 하려고 하시고 여전히 소통은 안 되지만 이전만큼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가벼운 대화 정도는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조금씩 아빠와 오랜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 봐야 하는 건가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벌써 2번 정도 시도했는데 아빠가 너무 공감을 못하는 게 느껴지고 예상치 못한 말들로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두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성격이 혈당 조절에 너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심리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채찍질, 나한테 끊임없이 채찍질했다. 아둥바둥이라는 말이 지금 몇 번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냥 몸에 밴 그러다 당뇨를 얻으셨으니까 당뇨가 없어도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살아가기가 지금 당뇨를 얻고 마지막까지 선택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아빠와의 동거까지 외국에서 있다 다시 들어오셔서 아빠랑 같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 예민해지고 그러면 당뇨에는 더 나빠지고 그런데 지금 아빠랑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데 이거 도대체 어떡하면 좋냐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당뇨가 이분을 구해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당뇨라는 것은 이분의 삶의 어떤 과정의 결정체다? 근데 이게 무슨 놈의 삶의 결정체가 병인 것이냐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이 혹시 들리실까 봐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당뇨를 통해서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본질적이고 제대로 된 삶이 다시 이렇게 약간 재편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서 그래요. 심지어는 아빠도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 아빠가 어린 딸이 보기에도 도대체 인정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아빠와의 삶이 그랬는데 지금 제가 당뇨 판정을 받은 이후에 경제활동을 아버지가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가벼운 대화 정도는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아빠한테 보인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한두 번 했다가 물론 실패했어요. 아빠가 너무 공감을 못하는 게 느껴지고 예상치 못한 말로 상처만 더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표현이 저는 좀 인상적인데 그 다음 뭐라 그러셨냐면 상황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여지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빠와의 관계에서 화가 나고 막 분노하고 억울하고 막 인정할 수 없고 그런 모습으로 일관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이렇게 한두 번 해서 상처는 받았지만 그 반응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로. 근데 일단 상황은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옛날같이 분이 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분노스럽고 이런 감정까지는 안 가는 상태까지 아빠가 뭔가 조금 이동한 것 같아요. 이것을 만들어 놓은 어떤 계기나 상황이 당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뇨가 일생 최초로 아빠로 하여금 관계의 본질, 자기 삶의 본질, 자기 삶의 결과로 딸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자각을, 인식을, 인정을 당뇨로 인해서 지금 처음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도 지금 힘들고 다시 시도하다가 또 상처를 받았긴 하지만 이렇게 본래 풀어야 되는 어떤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원치 않는 아빠와의 동거지만 처음으로 자기 자신 본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뭔가 미뤄둔 내 삶의 중요한 과제를 지금 풀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지금 당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라는 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한 팔 내어줬지만 심장은 지키는
온 몸이 훼손이 돼서 막 심장까지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한 팔 내어주고 여기는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어떤 전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당뇨 때문에 도대체 지금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당까지 높아졌으니 이 예민한 성격에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귀찮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뇨로 인해서 삶이 다시 이렇게 본질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 관계가 본질에서부터 다시 조금씩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요지부동이던 아빠도 축이 이동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당뇨인 거 아닌가. 그래서 당뇨 이게 참 지금 상황에서는 고마운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그리고 또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느낌이 되게 저랑 비슷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그런 예민함이랑 저랑 되게 결이 비슷하셔서 사연자분께서 저도 되게 다른 사람한테 나를 내어주면서 맞춰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버님처럼 대화가 안 되고 계속 부딪히는 할머님이 계시고 할머님이랑 할아버지는 되게 많이 싸우셨고 아빠도 되게 불안정하게 커왔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 어려웠고 엄마랑 할머님도 마찰이 많았고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제가 되게 아둥바둥 저도 똑같이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별개로 저는 되게 타인한테는 기대를 하는 게 별로 없어서 다른 애들이랑 친구 관계는 맺고는 있는데 내 얘기를 하는 편도 아니고 위로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거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끊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든데 가족한테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게 되게 짧았지만 지금까지가 계속 그런 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서 제 불안은 매번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이랑 다가가고 싶은데 또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함 때문에 또 엄청 잘해주지만 나를 보여주지는 않고 되게 맞춰주고 또 집에서는 그렇게 충전받지 못하니까 계속 힘들어하고 되게 그래서 저랑 많이 비슷하다. 나랑 힘들어하는 부분이랑 내가 많이 괴로웠던 부분이랑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민하고 불안하고 이게 늘 같이 가잖아요. 지금 쭉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편안하게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컨펌 받을 수 있고 나 괜찮나 했을 때 왜 어린아이들은요 뭘 이렇게 하려다가 엄마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엄마가 웃으면 괜찮은 거구나. 엄마가 에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판단에 의지할 수가 없고 내가 뭐 잘 모를 때 불안하니까 엄마를 보지요. 그럼 엄마의 반응을 통해서 이거는 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엄마의 표정에 의해서 그것을 내가 다시 학습을 하는 거죠. 이건 인간의 본능이고 그 시선이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시선이 나한테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지금 처음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법은 귀신같이 아는데 내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귀신같이 하는 그런 민감함, 그 민감함이 나를 너무나 아둥바둥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시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끊임없이 잘 컨펌이 되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 마음인 거죠. 그게 예민함이고 그게 불안이고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읽다 보니까 살아오면서 아빠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뭔가 여기 나오는 것 이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연과 개인의 역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불안하고 불안하다 보면 사람이 예민해지죠. 불안하다 보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서 예민해지는 거죠. 불안은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한 내 엄마를 보면서 판단한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이제 합해지면서 내 것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혼선들을 겪어요.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얻는 불안이 내 예민함으로 나타나고 근데 결론은 항상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다. 한심하다. 못났다. 부족하다. 유치하다. 그 과정은 잘 인지하지 못한 채로 나를 지목해서 나를 자꾸 또 묵사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내 판단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당뇨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음 이게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느낌을 가졌다는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었어요. 아빠한테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 계기로 아빠가 변할 것이다 그런 뜻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빠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네. 약간 그런 포지션에 본인을 이렇게 당당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빠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당뇨로 인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심리적 가장이고 엄마 하소연을 계속 들어주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끊임없이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고 그러기 위해서 긴장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뇨가 아니었으면 계속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당뇨가 그냥 길목을 그냥 확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뇨를 고려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자꾸 뭔가 고민을 다르게 해야 되는. 갑자기 이제 당뇨가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아버지도 바뀔 거다. 나도 이제 나를 보듬고 이렇게 살 거다. 저는 그렇게 동화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안 달라지듯이 본인도 그 치열함에서 그 민감함에서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몸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러다 보면 그래도 또 막 눈에 보이고 하면 또 내가 동원이 되고 또 나서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너무 다행이다. 본인이 진심으로 달라질 때까지 시간도 한참 걸릴 텐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 있어서 근데 그걸 지금 무시를 못 하잖아요. 혈당이 올라가는 상황 계속 체크해야 되고 이게 무시가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거에 준해서 무언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예전보다는 더 고통스럽지만 건강한 고통일 수 있다. 더 복잡해졌지만 건강한 복잡함일 수 있다. 예전에 그냥 이것이 없으면 쭉쭉 아둥바둥 치열하게 책임감 넘치게 끝끝내 타인을 배려하면서 계속 초고속으로 계속 나갈 수 있었을 건데 지금은 그게 지금 당뇨 때문에 혈당 체크하느라고 그게 안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도대체 제발 조언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만큼 절박하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당뇨까지 걸려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했는데 저는 지금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복잡한 변수는 하나 더 생겼으나 우선순위가 굉장히 뚜렷해졌다. 그 우선순위대로 따라가시면 된다. 당뇨를 중심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 일본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승진을 했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셨던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셨던 게 그런 자랑이었는데 그래서 다들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부모님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게 아닌 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거기서 승진도 하고 젊은 나이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까 첫 문장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했듯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법은 귀신같이 압니다. 타인의 욕구, 기대, 바라는 바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캐치하고 그거를 위해서 온몸을 불살라서
해왔던 결과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예, 자기 존재의 근원이기도 하고 버팀목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잠재우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 놔야 된다는 게 당연히 거품같이 다 사라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너무 공감이 가요. 그럴 것 같아요. 당뇨가 있어서 이거를 놓으면 회사도 놓고 잠깐 아빠가 일하는 척하고 뭐 약간 그럴 줄 모르나 그것도 언제까지 갈지 신뢰도 못하는 상황이고 아빠 기질을 보니 불안하고 그리고 내 존재 근거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내 모든 자산을 여기다 다 털어 넣어서 이렇게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다 놓으라는 것은 이게 살라는 건가 뭐 하나라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들 만큼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이게 내 삶의 어떤 해왔던 축을 정말 근간을 다 흔들어 놓을 만큼 그런 어떤 태클이 내 삶에 들어왔는데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내 살아왔던 모든 디테일, 모든 내용들, 이 밀도, 이 고생, 여기에 쏟아붓었던 내 에너지, 거기 들어갔던 내 삶, 그로 인해서 얻었던 내 모든 것, 이게 굉장히 밀도가 높은 것인데 한 달 반 만에 그냥 당뇨라는 진단 하나로 이게 다 지축이 흔드는 것 같이 지금 이게 그 뭐하니문도 뭐 계속 해야 되는 것과 내 존재를 유지하려면 아니면 다 포기해야 되는 것과 한 달 반 만에 뭐하니문도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나는 그게 한 달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껴요. 이 무게와 이 진단이 그냥 병원에서 훅 날라온 진단은 너무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물리적인 병이니까 딱 왔는데 내 삶 전반을 흔드는 거잖아요. 한 달 반 생각해서 뭐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죠. 지금 내가 마주한 주제가. 근데 지금 너무 초기라 반응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두고 보면서 나 자신을 조금 더 봐야 된다. 아까 내가 치열하게 아둥바둥 지금까지 그냥 막 1등하고 뭐 어디 가서도 치열하게 해서 뭘 해내고 그래서 이쁨 받고 승진하고 인정받고 이렇게만 살아와서 이거를 빼면 내 존재가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판단이에요. 지금의 판단이에요. 네. 아둥바둥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지금 전부는 아닌 거예요. 중요한 일부일 거예요. 중요한 일부지 그것 이코르 전부가 아니에요. 예. 그것은 나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간의 나를 과도하게 나를 뭔가 쓸모의 관점에서만 나를 계속 보든가 쓸모의 관점에서 나를 본다는 것은 한 존재로 본 게 아니라 도구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도구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당뇨라는 것이 들어온 순간 그 틀이 그냥 존재 자체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컨셉이 내 삶에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훅 들어왔을 수도 난 있다고 봐요. 그런 시각으로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보일 수 있다. 다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 포기하느냐 무릅쓰고 가다가 몸이 망가지느냐 둘 중 하나 고르시오. 둘 다 고르지 마세요. 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다른 여지 더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고맙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네.